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야3당은 부결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새누리당은 주류와 비주류가 각각 반대와 찬성표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관계자의 말 외에 공식 입장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탄핵안 표결 이후 입장 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 표결은 가결 여부와 함께 가결될 경우에 찬반 표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인증샷 공개와 필리버스터 실시 여부도 집중 분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내일도 탄핵안 의결 때까지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10일 토요일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7차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정치권과 극우 사이트 등에선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와 보도 과정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비선 국정개입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게 만든 최순실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와 취재 과정, 그리고 이전에 밝히지 않은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이곳 국회로 쏠려 있습니다. 오늘 밀착카메라에서는 지난 이틀간의 국정조사 청문회 그 뒷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이 동급이라고 생각했고 공동정권이라고 생각했다. 듣는 귀를 의심하게 하는 이 말은 어젯밤 차은택 씨가 국회 청문회에서 한 말입니다. 이번 사건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대체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가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탄핵 관련 소식을 중점 보도해드리고 특히 저희들이 보도한 태블릿 PC에 대해서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들고 나온 문제 제기에 대해서 낱낱이 답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표결이 예정된 내일 오후 3시 본회의까지는 이제 19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야당 의원들은 부결될 경우에 의원직을 모두 사퇴하겠다면서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한 달 넘게 광화문 광장을 밝혔던 촛불 민심은 오늘 저녁부터는 여의도 국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먼저 내일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국회 본회의장 앞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뒤로 지금 보면 몇몇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저 뒤쪽은 더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본회의장 앞이죠? 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은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본따 지난 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탄핵버스터 현장입니다. 탄핵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매일 1시간씩 나눠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내일까지 1인씩 릴레이 발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 안희정 충남지사에 이어 잠시 뒤부터는 홍익표 의원이 발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과는 별개로 국민의당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촛불 집회와 비상시국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 본회의는 오후 3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그전까지 계속 국회를 지킨다는 거죠? 네, 민주당은 잠시 뒤 9시부터 이곳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그리고 밤 10시부터는 그룹을 나눠 결의를 다지는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일 표결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철야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도 본청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촛불 집회와 토론회가 끝난 뒤 이곳 본청 안으로 들어와 철야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내일 표결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우선 본회의가 오후 3시에 잡혀있기 때문에 본회의가 개의되면 대표자 한 명이 탄핵안 발의 제안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는 탄핵안 이외에 다른 안건은 상정되지 않기로 했고 또 현재까지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마치면 곧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유 발언은 본회의 시작 4시간 전까지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은 본회의 중에도 신청하고 여야가 합의할 경우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표결에 걸리는 시간은 내일 현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은 내일 탄핵안이 부결되면 전원 의원직을 내려놓는다 이런 뜻을 이미 밝혔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3당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사퇴하겠다라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게 바로 민주당에 오늘 제출받은 사직서 양식인데요. 수신자는 국회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상기 본인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에 대해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사의 큰 분기점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는 결의를 다지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소속 의원들의 사직서를 작성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야3당 의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야3당 161명에 달하는 의원의 사직서를 모두 국회의장이 처리를 하겠느냐라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는 차원에서 선언적인 의미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최정혁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가결 정족수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탄핵안을 가결시키려는 비박계와 부결시키려는 친박계가 파상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면서 막판 표 단속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송지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이 키를 쥐고 있는 비박계가 막판에 찬성표 이탈 단속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요? 네, 야당이 세월호 7시간을 탄핵안에 포함하기로 확정한 일과 관련된 건데요. 아직 표심을 확정하지 못한 중립 성향 의원이나 비박계 내부에서도 일부 이탈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비박계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는 오늘 회의를 열고 흐트러짐 없이 탄핵안 표결에 동참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가결 정족수 200표를 넘기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비상시국회의는 내일 오전에도 회의를 열고 막판 표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예. 친박계는 어제 이정현 대표 기자회견도 있었고 끝까지 탄핵을 막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오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이정현 대표 등 친박계 지도부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탄핵안을 중지시키고 4월 사임, 6월 대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 지도부와 친박 중진 의원들이 흔들리는 중립 성향 의원이나 또 초선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부결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함께 오늘 의총에서 개파 간 정면 충돌도 있었는데요. 어제 국조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의 옷값과 가방값을 최순실 씨가 대납했다면 뇌물죄가 된다는 황영철 의원의 발언을 놓고 친박계에서 당을 나가라고 하자 비박계도 이를 되받으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아무튼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는 결과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네, 비박계는 가결 정족수는 넘길 것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장제원 의원처럼 220표에서 230표까지 전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초 비박계에서 확보했다는 찬성 35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철규 의원이나 신보라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이 같은 분위기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195표에서 205표 사이를 내다봤는데요. 즉 아슬아슬하게 통과되거나 부결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친박계 역시 현실적으로는 부결될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청와대는 긴장 속에 탄핵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짧은 언급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탄핵안 가결을 예상한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끝내 구체적인 소명을 직접 하지는 않은 셈이 됩니다. 탄핵 절차 진행에 대한 청와대 대응이나 움직임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공식 입장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3차 담화 때 약속했던 것,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번 사건에 대해 소상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은 결국 또다시 뒤집어진 셈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적절한 시점을 보다가 결국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촛불 집회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또 무고함을 주장하는 대통령 인식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 밀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청와대는 탄핵안 가결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내일 이후 상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은 일단 들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들이 말을 아끼는 대목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결선인 200표를 꽤 넘을 것 같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때문에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을 지켜보고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에 부결될 경우엔 임기를 끝까지 채우게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결되면 헌재 심리를 대비해서 헌법재판 전문가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이란 입장도 내놨습니다. 예. 자, 그 청와대가 오늘 해명을 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저께 나왔던 얘기, 그러니까 옷값 뭐 이런 것들을 최순실 씨가 대납을 했다. 근데 그거를 청와대가 계산을 했다 이런 해명이 나왔죠. 이게 사실상 뇌물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좀 그 첨예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 비용을 누가 부담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청문회에서 고영태 씨가 대통령의 가방이나 옷을 만들어주고 최순실 씨로부터 비용을 지불받았다고 밝히면서 그 돈이 최 씨 개인 돈이라면 결국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최 씨를 통해 구입한 옷이나 가방 등은 대통령이 모두 용도에 맞게 분명하게 지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청와대 경비인지 대통령 사비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특검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이 모두 용도에 맞게 지급을 했다, 명확하게 지급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지급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한테 줬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그걸 현금으로 주지 않았다면 뭐 당연히 저 수사해 보면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도 없고 또 그게 사비였는지 경비였는지도 정확하지 않다면 이건 수사에 넘어가서 규명해야 될 문제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군요. 조민진 기자였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까지 세월호 7시간 삭제 여부를 놓고 야3당과 새누리당 비주류 사이에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결국은 비주류의 삭제 요구를 야3당이 거부해서 그대로 탄핵안에 적시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머리 손질 논란이 새로 불거지면서 원안 고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야3당의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세월호 7시간을 그대로 적시한 겁니다. 더 이상 이 문제는 오늘 이 시간부로 수정 협상도 없고 앞으로 수정할 용의도 없다는 점을. 당초 야당은 새누리당 비박계의 탄핵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세월호 7시간을 수정 삭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비박계가 현 정부와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석자가 탄핵안 기록에 남는 점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 비박계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세월호 7시간을 삭제하면 안 된다는 요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사이 대통령의 머리 손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틀간의 청문회를 통해서도 세월호 참사의 부실 대응이 다시 한번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야당은 삭제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들도 한자도 뺄 수 없다며 원안 고수에 가세했습니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황영철 의원은 아쉬움과 함께 자칫 일부가 반대표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탄핵안 표결에 동참해 찬성표를 던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내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 이제 어떤 절차로 표결이 진행될지 또 언제쯤 가부가 결정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오늘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각은 오후 2시 45분. 국회법상 24시간 이후인 내일 오후 2시 45분부터 표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일 본회의 시작은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회의가 열리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이후 제안 설명에 이어 무기명 투표가 시작됩니다. 전자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투표용지가 주어집니다.
가불안에 찬성을 뜻하는 가, 반대를 뜻하는 불을 반드시 손으로 써야 합니다. 투표지에 이름이나 마침표 등 다른 표시를 하게 될 경우엔 무효로 처리됩니다. 투표엔 약 30분이, 개표엔 15분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내일 오후 4, 5시쯤 가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투표 이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진행되면 시간이 그만큼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 본회의 직전 열리는 각 당의 의원총회가 지연돼도 본회의 시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없이 진행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 본회의 개회부터 가결까지는 약 30분이 걸렸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자, 이번에는 내일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몇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신혜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신혜원 기자, 먼저 중요한 것은 가결 여부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제적의원 300명 중엔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이 찬성해야만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예. 우선 이 가결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200석을 간신히 넘는 턱걸이 가결이냐, 혹은 220석 또는 그 이상을 상회하는 압도적인 가결이냐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 현재 172석, 그러니까 야권표는 사실상 고정표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고심 중인 친박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또 비박계 중에서 이탈표가 있느냐가 찬성 표수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예. 자, 비박계는 지금 가결을 확신하는 그런 분위기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모든 투표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네, 이 변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내일 본회의에서 혹 의사진행 발언이 진행되느냐 여부입니다. 예. 이 의사진행 발언 같은 경우는 본회의 도중에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의장이 허가를 하면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 의장실을 확인한 결과 신청자는 없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일부 강성 친박계 의원들이 발언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자리가 이 친박계의 마지막 설득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발언 내용의 경우에는 그간 수차례 의총에서 말해왔던 이 대통령 스스로 퇴진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진 않습니다. 예. 또 하나 의사진행 발언을 만약에 야권에서 하게 될 경우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권에서 강성 발언이 쏟아질 경우에 이 찬성을 고심 중인 중립위원이나 혹은 친박계 의원들에게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예. 따라서 현재까지 야권에서 내일 발언을 자제하자는 기류가 좀 더 강한 상황입니다. 예. 일부 친박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시간을 끌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규정상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요. 예. 이 오늘 정치권에서 친박계가 이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혹은 이 자동 부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예. 일단 국회법에 따르면 제적의원 300명의 3분의 1,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신청을 해야만 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박계 의원 수만으로는 100명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또 만약에 어떻게든 100명을 모아서 신청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국회 의사국의 해석입니다. 예. 왜냐하면 탄핵안의 경우에는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는데 만약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이 두 조항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거고요. 또 실제 법정 시한이 정해져 있는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전날, 그러니까 12월 1일이죠. 이날까지는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한다라고 국회법에 적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관례상으로도 인사한 건은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선례가 있습니다. 2013년 11월에 황청현 감사원장의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이 민주당 소속 의원 127명이 이 필리버스터를 요구를 했는데 예. 당시 강창희 의장이 관례를 들면서 이를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앞서 얘기한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 이어가서 5분씩 주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인원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100명 이상 끌어모기는 어렵다고 100명 이하도 어렵죠 사실은. 근데 계속 이어가서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렇다면?
네, 일단 의사진행 발언 같은 경우는 국회법 104조에 따르면 제한 시간이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친박계 의원 전원이 나선다고 하더라도 발언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 시한을 넘겨서 표결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잠깐만요. 부결될 경우에 후폭풍이 커서 인증샷을 찍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인증샷의 경우 맨 처음 제안했던 게 민주당 이석현 의원입니다. 예. 공개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참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인증샷을 미리 찍어놨다가 만약에 부결이 되면 이를 공개하자는 논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예. 이 국회법에는 무기명 표결이라고만 되어 있지 말씀드린 대로 공개에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공개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강제 조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또 인증샷을 놓고 고심 중인 게 비박계 의원들인데요. 황 의원도 저하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엊그제 예. 뉴스룸에 나와서 이 인증샷 찍는 여부를 고심 중이다라고 했었는데 예. 이게 왜냐하면 부결될 경우에 이 정치적으로 책임 공방이 오갈 수밖에 없는데 그 화살이 비박계로 쏠릴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큽니다. 예. 따라서 비박계의 황영철 의원은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우리가 찬성을 증명할 방법을 정했다. 예.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는 공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게 인증샷인지 아닌지 그건 지금은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방법은 찾았다는 것이고.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이제 19시간 정도가 지나면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텐데 표결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전국 상황도 물론 달라집니다. 정치부 허진 기자와 함께 잠깐 좀 짚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전국 상황을 가늠해 보기 전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네. 일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몇 시간 후에 정지가 되는데요. 예.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면 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이 소출 의결서 정본을 이 탄핵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냅니다. 또한 이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보내는데요. 박 대통령이 소추 의결서 등본을 받으면 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공식적으로 정지가 됩니다. 지난 2004년에는 이 과정이 약 4시간이 걸렸는데 비슷하게 시간이 걸린다고 전제를 하면 내일 저녁 9시 전쯤에는 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예. 자, 근데 그 9시라는 것은 사실 지금 추정일 뿐이고 내일 그 본회의 진행이 어떻게 될지 아직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제만 그렇게 세워놓도록 하죠. 근데 가결이 되더라도 얼마나 많은 찬성표를 얻느냐 하는 것이 야권에는 또 관심 사안이기도 하죠. 네, 압도적 가결이냐 턱걸이 가결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 128명이고 그중에서 이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 속한 비박계 의원이 이 40여 명 정도입니다. 비박계가 모두 다 찬성을 한다고 보면 210표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만일 220표가 넘는 찬성표가 나왔다면 이 압도적 가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친박계 의원 10여 명 이상이 이 탄핵에 동참한 걸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친박계도 사실상 대통령과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동력도 잃게 될 수가 있는데요. 친박계가 힘을 잃으면서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친박계 지도부의 즉각 사퇴 가능성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 법을 기본으로 해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만일에 압도적으로 나간다면 헌법재판소도 좀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겠냐 하는 분석은 많이 나오더군요. 네,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를 투영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압도적 가결이면 헌재가 이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이 심판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정치권은 사실상 이 대선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처럼 야권 일각에선 이 박 대통령의 즉각적 하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각 하야를 하게 되면 60일 뒤에 이 곧바로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 헌법적 절차에 맞지 않다고 이 반대를 하고 있고 이 박 대통령도 선택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만일에 턱걸이로 가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해석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이 탄핵안 가결이라는 의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뭐 그 가결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부결된다면 그 다음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전국을 전망하기에 앞서서 이 당장 내일 있을 일부터 걱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시민들이 지난 6차례의 촛불 집회로 보여준 민심을 이 국회가 수용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 예. 일각에선 국회 해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건 정치권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건데요. 새누리당 친박계는 물론이고 이 비박계도 이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당도 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간 야권 공주 분열 등에 대한 이 비판이 일면서 이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했다고 스스로 판단한 뒤에 이 국정 주도권을 되찾으려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예. 일단 국회는 이 성난 민심에 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을 해서 이 탄핵소추안을 재상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 회기가 바뀌게 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진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 소추안 의결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죠. 최규진 기자, 이 촛불 집회 진행 중이죠? 네,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이곳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촛불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앞서 저녁 7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만장 500여 개를 앞세운 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회가 신고된 국회 앞 100m 지점 앞까지 와서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촛불 집회를 주최해온 비상국민행동 측이 광화문 광장에서 평일 1일 촛불 집회를 열었는데 오늘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렇게 탄핵 촉구 집회를 열게 된 겁니다. 여기에 지금 비가 오는 날씨도 불구하고 퇴근길 시민들까지 점차 가세를 하면서 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또 오늘 하루 종일 여의도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언론노조 오늘 낮 2시에는 언론노조 소속 600여 명이 KBS 앞에 모여서 집회를 열고 새누리당사 앞까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또 한 시민단체는 여의도 공원 앞에 모여서 오늘 행진에 쓰일 만장 500여 개를 SNS를 통해서 시민들이 보내온 문구를 옮겨 적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전에는 한 오전 11시쯤에는 국회 앞에서 문화연대 소속 예술인들이 대통령 탄핵 촉구안을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단체 회원 300여 명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대통령 하야 반대 촉구 집회를 열기도 해서 한때 일대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에 집회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탄핵 촉구 만장을 들고 지금 이렇게 행진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본무대가 설치된 여의도 산업은행 옆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민들이 이곳에서는 다시 시국 토론회를 열 예정인데요. 자유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동시에 국회에 탄핵안 가결 촉구를 요구하는 자유 발언들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이어서 문화 공연 또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연을 마치고 나면은 방송인 김재동 씨가 무대에 올라서 시국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집회가 신고된 시각은 밤 10시 반까지인데요. 주최 측은 탄핵안 표결일인 내일은 이곳 여의도에서 오후 1시 반부터 모여서 다시 집회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최규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여의도 국회를 휘감은 촛불은 내일도 탄핵안 의결 때까지 국회 앞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촛불 집회 주최 측은 내일 의결 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토요일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당초 집회 주최 측은 탄핵 소추안 의결 당일에 국회 경내 광장에서 시국 토론회를 열려고 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에 임하는 의원들을 압박하겠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회 진입은 불어댔고 집회 장소는 국회 정문 앞까지로 제한됐습니다. 경찰은 100m 거리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회의장실의 요청으로 그나마 국회 담벼락까지 당겨진 겁니다. 이에 따라 주최 측은 모든 촛불 집회 동력을 집중해 국회를 에워싸는 인간띠를 연출할 계획입니다. 국회를 포위하는 형태로 행진을 진행하면서 함성과 구호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이런 목소리는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 본관까지 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25일 트랙터를 몰고 상경하다 경찰의 길이 막혔던 농민들도 다시 여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역사를 갈아엎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역사를 쓰기 위해서 농기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는 또다시 촛불 인파가 모입니다. 무슨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궁금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퇴진 때까지 이어간다는 것이. 행진은 지난 3일 6차 집회 때처럼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 하는 걸로 신고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주말에도 집회 참여 예상 인원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차분하고 담담하게 가겠다면서 즉각 사퇴를 사실상 거부한 만큼 촛불 인파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촛불 집회 때 기록한 232만 명을 넘는 사상 최대 인원이 집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청와대와 1km 떨어진 경복궁 앞까지로 행진을 제한하겠다고 밝혀 다시 행진 경로는 법원에 의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네, 탄핵 소추안 가결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국회 탄핵 표결까지 밤샘 집회도 이어지는데요. 부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 오늘 밤샘 집회는 부산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밤샘 집회는 앞서 지금은 이곳 부산 서면에서 영화 감독과 연극인 등 지역 문예인들의 시국 선언과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곳에서 집회를 마무리하고 나면 일부 시민들이 부산 수영구 남천동 새누리당 부산시당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밤 9시 반부터 내일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밤샘 집회에 들어갑니다. 최근 부산 지역 한 언론사에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에 대해 탄핵 소추안 표결을 묻는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새누리당 의원 13명 가운데 찬성 1명, 반대 1명, 입장 유보가 11명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시민들은 오늘 밤샘 집회를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라는 장막 뒤에 숨지 말고 찬성표를 던질 것을 압박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탄핵 촉구 집회는 다른 지역에서도 열리고 있죠. 네, 전국 곳곳에서 탄핵 촛불 집회가 밤 늦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선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밤샘 탄핵 촛불 집회가 열리고 탄핵안이 부결되면 퇴진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남에서도 시민 40여 명이 창원시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노숙 집회를 벌이고요. 제주시청 어울리마당에도 오늘 오후 6시부터 내일 오후 3시까지 21시간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내일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곳곳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의 경우 도심에서 촛불 집회를 연 수백 명의 시민들이 도보로 30분 거리인 이 대표의 사무실까지 행진해 항의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네, 부산에서 배승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각종 청와대 문건을 공개 전에 미리 받아보고 수정도 했다는 내용을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한 지 오늘로 한 달 반이 됐습니다. 모든 의혹을 부인하던 박 대통령은 JTBC 보도 이후에 곧바로 다음 날 사과 성명을 냈고 결국 내일 탄핵안 표결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JTBC가 입수해서 분석과 검증을 거쳐 보도한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이른바 스모킹건이었던 셈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3년이 넘는 국정농단의 결정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태블릿 PC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취재팀의 입수 경위와 관련된 각종 루머를 열거하면서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하는가 하면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니다 라고 강변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미 보도 당일에 입수 경위를 일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밝힐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일부 세력과 일부 정치권이 난데없이 태블릿 PC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온 나라를 어지럽힌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이번 사건의 실체를 가리고 희석하려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입수 경위와 이후의 확인 과정, 그리고 각종 루머의 팩트체크까지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순실의 태블릿 PC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었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 속 파일에 대한 보도를 시작한 건 지난 10월 24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 이른바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최 씨가 태블릿 PC를 통해 44개에 달하는 대통령 연설문을 모두 사전에 입수했고 이 중엔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로드맵이 제시된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부 연설문은 곳곳에 수정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다음 날 대통령은 사과했지만 최 씨의 국정 개입이 연설과 홍보에 그친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명 직후 최 씨가 태블릿 PC를 통해 연설문이나 유세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관계된 기밀과 각종 인사자료가 담긴 문건까지 사전에 전달받은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최 씨의 태블릿 PC에는 오박랑 등 대통령 취임식 자료부터 대통령의 미공개 저도 휴가 사진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26일에는 최 씨 측근인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이 태블릿 PC를 개통해줬고 일부 파일 작성자는 대통령 최측근인 정호성 당시 부속실 비서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흘간의 연속 보도를 통해 최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과 국가기밀을 사전에 받아본 것은 물론 이 과정에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JTBC가 보도 전 증거자료로 제출한 태블릿 PC 내용을 확인해 각종 청와대 문건이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 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저희가 최순실 태블릿 PC로 밝혀낸 내용들은 검찰 수사와 청문회에서도 재차 입증이 됐고 최순실 국정 개입의 주요 단서가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태블릿 PC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또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별 취재팀의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우선 태블릿 PC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JTBC에게 줬다라는 것이 일부 극우 사이트 이용자들의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도 같은 주장을 펴지 않았나요? 하지만 누군가 줬다는 건 정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이는 아마도 저희 보도에 이 정치적인 배경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처음 태블릿을 발견한 건 지난 10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보도를 하기 엿새 전이었습니다. 예. 서울 신사동의 더 블루케이 사무실이었는데요. 이제는 온 국민이 알 만큼 많이 나온 이름이죠. 더 블루케이도 사실 JTBC가 먼저 보도한 바가 있죠, 단독으로. 예, 맞습니다. 예. 최순실 씨의 그 개인 사업체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 K스포츠 재단 설립 하루 전에 만들어진 그 개인 사업체입니다. 예, 예, 당시는 WK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알고 그러면 갔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 누군가가 JTBC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디를 찾아가면 태블릿 PC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더 블루케이와 관련한 제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왜 그곳을 갔냐를 말씀드리려면 저희 취재 과정부터 우선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기자들은 한 9월 말쯤부터 계속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특별 취재팀으로 꾸려진 게 이제 10월 3일인데요. 예. 제가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을 만나서 재단의 실소유주가 최순실 씨라는 얘기를 들은 게 4일이고요. 10월 4일. 예, 또 K스포츠 재단의 배후로 지목된 비선의 비선 고영태 씨를 만난 게 5일입니다. 고영태 씨는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5일에 만났다는 얘기죠. 예, 만났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최 씨 참여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추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저희 취재에 협조적으로 나와서 모든 걸 술술 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거론하는 업체들 혹은 이름들을 단서로 저희가 꾸준히 추적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 저희는 이 부분으로 계속해서 최 씨의 참여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최 씨가 그 포스코 광고 일감을 따내기 위해서 만들어서 이번에 검찰 수사에도 포함이 됐던 그 모스코스도 처음으로 10월 6일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그렇다면 WK는 18일에서야 찾아간 이유는 뭡니까?
더 블루케이라는 이름은 사실 10월 13일에 국회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당시에는 그 내용이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최순실이 워낙에 많은 회사를 차명으로 운영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선인 고영태 씨가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회사가 독일을 지사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 독일에 있는 그 기업 설명을 봤을 때도 역시 고영태 씨가 대표로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 그러던 중에 18일 한 신문에 최순실의 독일 법인 비덱스포츠에 대기업에 돈이 들어간 정황이 보도가 됐는데요. 저희는 비덱과 더블루케이가 뭔가 연관이 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독일의 그 유료 기업 공개 사이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비덱과 더블루케이가 주소지가 같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제보를 한 게 아니라 독일의 상업 등기로 더블루케이가 핵심일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더 블루케이의 독일 등기인데요. 최순실 씨와 또 그 딸 정유라 씨가 주주로 올라와 있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 길로 더 블루케이 강남 사무실로 취재 기자가 달려간 겁니다. 예.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WK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 다른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사무실은 이미 이사를 가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책상입니다. 예. 당시 건물 관리인은 다른 언론사에서 찾아온 기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건물 관리인의 허가를 받고 이 빈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예. 취재진은 그 지난 9월 초까지도 거의 매일 최순실 씨가 이곳에 출퇴근했다는 증언과 정황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역시 예. 고영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이 최 씨와 또 고 씨가 황급히 떠나면서 놓고 간 집기, 자료 이런 부분들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봤었는데요. 이 책상에서 태블릿 PC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오늘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예. 바로 저희들이 보도해드렸던 태블릿 PC가 나온 책상이죠. 맞습니다. 누구의 책상인지는 뭐 지금 알 수가 없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정 가능한 대목들이 또 여러 예. 부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책상에서 태블릿 PC가 나왔다는 건데 이 책상엔 다른 자료는 없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문서 지금 이제 사진이 곧 뜰 텐데요. 예. 책상에는 각종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뭐 월세 계약서도 있었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고 이런 그 해외 각종 협회들과 맺은 계약서들이 있어서 제가 독일에서 이것들 근거로 좀 현장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거 다 책상에서 나왔다는 것들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 처음 공개가 되는 사진이고요. 다시 태블릿 얘기를 하자면 최순실 씨도 고영태 씨도 그런 중요한 게 있다면 버렸을 리가 없다. 이러면서 태블릿 PC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 그렇다면 그 태블릿 PC가 남겨져 있었을까요? 그건 정말 주인이 아마도 밝혀야 할 부분이겠습니다만 예. 현재 검찰은 이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가 2012년부터 14년까지 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종 사용 기간으로부터 현재까지 한 2년 동안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단종된 갤럭시 탭 이 초기 모델인데요. 예. 하도 오래 쓰지 않아서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당시 현장에는 충전기도 없었습니다. 아예 켤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구형 모델이라서 요즘에 사용하는 그 휴대전화 충전기를 쓸 수도 없어서 예. 저희는 그 전문 센터에서 이 모델에 맞는 충전기를 사야 했습니다. 그 충전기를 사갖고 다시 이 현장을 돌아와서 충전기를 꽂은 상태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태블릿 PC를 열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전원을 살려서. 자, 그랬더니 어떤 게 나오던가요? 저희가 24일부터 연속 보도해드린 대로 이 대통령 연설문, 또 유세문, 이 각종 청와대와 인수위 자료가 발견이 됐습니다. 예.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대통령 관련 자료가 다수 발견됐다는 것만 해도 사실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들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건 더 큰 문제다라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을 보도해드릴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자료들이 아무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데서 마구 튀어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를 드린 건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물론 최순실 씨 회사 사무실에서 대통령 자료가 나왔다면 의혹은 커지는 상황이긴 한데 그걸 모두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태블릿 PC를 열었을 때 볼 수 있었던 파일은 6가지 종류에 불과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취재를 하고 그 자리에 두고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최 씨가 이 사무실을 떠날 때 문을 열어두고 간 상태였고
또 아직 임차인을 그 이후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부동산 중개인 등 아무나 드나들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누군가 훔쳐갈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또 최 씨가 사람을 보내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진 상황이었고 실제 공소장을 살펴보면 더 블루케이에서 가져온 컴퓨터 5대를 망치 등을 이용해서 파기한 정황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은닉되거나 파기할 우려가 너무나 컸던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간 거군요. 거기를.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이 갑론을박이 좀 벌어졌었는데요. 저희 내부 회의를 거쳐서 태블릿을 가져와서 복사를 한 뒤에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론이 됐습니다. 예.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정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물이라는 게 저희의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이틀 뒤 20일에 사무실로 가져왔고 그때부터 취재팀은 밤을 새가면서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 결과 엄청난 분량의 최순실 씨 국정 개입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보도 계획을 세웠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보도 당일인 24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예. 그런데 태블릿 PC를 보도하기 전에 최순실 씨의 연설문 수정을 암시하는 고영태 씨 얘기를 보도했잖아요. 이번 그 청문회에서 고영태 씨 그 얘기를 합디다만 그것도 태블릿 내용을 대략은 알고 있을 때였군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그 당시 상황을 좀 5일에 만났던 상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 고영태 씨와 이성한 씨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하면서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자리였습니다. 예. 고 씨는 최순실 씨가 탭을 끼고 다니면서 수시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고 수정한다라는 말을 했고 이성한 씨가 이 일을 부연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 두 사람이 나눴던 건데요. 사실 그 말만 듣고서는 사실 기사를 쓰는 것이 정말 불가능했었는데 태블릿 PC를 발견하면서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때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계심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걸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눴다는 것은. 아마도 제가 그 증거물을 확보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고영태 씨는 국정조사에서 태블릿 PC를 쓰는 걸 본 적이 없다. 최 씨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저도 어제 그 화면을 봤습니다. 예. 하지만 고 씨는 분명히 저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최순실이 태블릿 PC 수정을 관련해서 말을 하면서 최순실이 하도 많이 고쳐서 화면이 빨갛게 보일 지경이라는 표현도 했었습니다. 예. 실제로 그 드레스된 연설문을 보면 지금 화면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드레스된 연설문을 보면 수정된 부분에 빨간 글씨가 많이 보입니다. 예. 고영태 씨는 저희의 연설문 수정 보도 직후에도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를 뿌리면서 이 연설문 수정 의혹 자체를 부인할 뿐 아니라 저와 대화를 나눈 일 자체가 없다고 기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했는데요. 예. 검찰 조사에서는 저를 만난 부분 그리고 최 씨의 연설문 수정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검찰 수사 기록엔 그게 다 남아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심수미 기자를 만났던 내용까지. 근데 아무튼 국회에서는 자기 만난 적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블릿 PC 입수와 보도까지의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면 검찰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게 검찰의 증거물을 제출하면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팀에도 입수 경위와 또 제가 지금 보도해드렸던 모든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예. 검찰은 건물 관리인도 조사를 하고 여러 정황상 저희의 설명에 문제가 없고 또 태블릿 역시 최순실의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자, 이 건물의 관리인이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 관리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도가 가능했던 것이고 예. 그래서 이 관리인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노출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본인께서 음성 변조만 하면 상관이 없다라고 저희들한테 흔쾌하게 동의를 해주셨죠. 그래서 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직접 그분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듣겠습니다. 3개를 뭘 놔두고 갔어요. 네. 쓰레기 이렇게 수거하는 거치대 하나 하고 네. 철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무실 안에 책상을 하나 놔두고 간 거예요. 네. 그 원목 책상도 나는 비어 있는 줄 알죠. 비어 있는 줄 알았는데 기자님이 이제 아무래도 기자 정신이 있으니까 저랑 같이 가서 이렇게 막 이제 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협조한 거잖아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예. 입수 경위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는 해당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의 것이 아니라는 최 씨 측의 주장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최순실 씨 PC가 맞다는 점을 다각도로 확인한 뒤에 기사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태블릿 PC에 지워진 파일과 메일까지 복원해서 조사한 검찰 역시 최 씨의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검찰이
IP 주소를 확인한 결과 최순실 씨가 이동할 때마다 이 태블릿 PC도 같은 동선을 따라서 움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자료 등 180여 건의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고 결론냈습니다. 이 중 47건은 직무상 기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공모해 최 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의 태블릿 PC에 있던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과 청와대 비서진 교체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자료, 한반도 통일 구상을 담은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등이 핵심 범죄 사실로 포함됐습니다. 태블릿 PC가 100% 최순실 씨의 것이 맞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JTBC가 앞서 보도한 대로 최 씨와 친분이 깊은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이 태블릿 PC를 개통해준 사실과 태블릿 PC 속 최 씨의 사진과 조카들의 사진도 주요 근거였습니다. 검찰은 사진이 찍힌 서울 강남의 중식당을 확인한 뒤 일행 일부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태블릿 PC가 사용된 인터넷망 등을 추적해 최 씨의 동선과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최 씨가 독일이나 제주도를 다녀올 때 태블릿 PC가 같은 장소에 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태블릿 PC가 최 씨의 것이라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재판 과정에서 기밀 유출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JTBC는 그동안 인터넷과 각종 사설 정보지에서 난무하는 왜곡된 정보들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봤고 그 대응 과정에서 검찰이나 향후에 있을 특검 수사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들의 어이없는 정치적인 공세의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팩트를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의혹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소위 의혹이라고 제기되는 것들이 좀 황당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선 고영태 씨가 국정조사 출석 후에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정조사에서 고영태 씨는 본인이 태블릿 PC를 JTBC에 제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이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 답변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서 시작된 거고요. 그런데요, 고 씨가 태블릿 PC를 JTBC에 줬다는 주장은 극우 보수 성향의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미 퍼졌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국정조사에서 언급이 된 겁니다. 일단 앞서서 심수미 기자 출연에서도 거론했지만 이건 뭐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고영태 씨는 처음부터 저희에게 태블릿 PC를 혹시라도 가지고 있더라도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JTBC는 태블릿 PC 보도 5일 전에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다는 고 씨의 말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 씨는 바로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강하게 항의를 했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JTBC 취재진에게도요. 그런데 태블릿 PC를 보도하기 전에 고 씨가 자신이 한 말조차도 이렇게 뒤집으면서 강하게 반박하는 상황에서 JTBC의 취재에 협조했다는 것은 사실 믿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고 씨가 태블릿 PC를 제보했다는 건 사실 기초 사실부터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고 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도 우리에게 제보를 준 바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 씨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JTBC가 건네받았다. 그러니까 건네받았다라는 또 얘기가 돌았던 건데요. 한겨레신문 김유겸 기자도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 기자에게 도대체 어떤 경위로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 기자는 자신의 말이 왜곡된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김의겸 기자는 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무슨 의미로? 그렇죠. 그래서 좀 해명해라라고 저희들이 연락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JTBC 기자가 이걸 우연히 발견했거나 무슨 행운의 힘으로 얻게 된 게 아니다. 이제 받은 거다. 라는 의미는 이 누군가의 어떤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받은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도움이 없었으면 얻지 못했다. 이런 정도의 의미고요. 그런데 지금 저 일부 찌라시에서 돌고 있는 내용은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한 배경이랄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전 지식, 깔고 있는 말뜻을 완전히 왜곡을 한 거고, 이 JTBC 취재에 흠집을 내려는 흑색선전이죠. 그리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거짓 선전을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 김의겸 기자가 얘기한 예.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엄청난 것처럼 들릴 수가 있잖아요. 예. 엄청나다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저희들한테 어떤 아무런 것도 바라지 않고 도와준 분이니까. 그렇죠. 누구냐? 바로 아까 심수미 기자하고 얘기했던 더 블루 K가 있던 건물의 관리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 주운 게 아니다. 그리고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근데 주운 게 아니라는 거는 우연히 얻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취지였다는 거고 받은 거라는 건 실제 태블릿 PC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 도움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말씀하셨듯이 그 도움을 준 사람, 그 사람 여기 그 발언에서 나온 그 사람이 바로 건물 관리인인데요. 예. 그런데 사실 큰 도움을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론사가 관심을 갖기 전에 저희가 미리 취재에 들어갔었던 거고 현장에 예. 가장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인도 당초에는 태블릿 PC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모르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보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예. 또 이 김 기자는 협조와 지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사무실은 앞서 심수미 기자가 얘기했듯이 2달가량이나 비워져 있었고 그렇다면 사무실이 밖에 부동산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개인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문도 잠겨 있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그렇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리인도 주인이 있는 사무실을 무리하게 문을 열어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마치 뭐 누군가 주었다, 뭐 협조와 지원을 받았다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 우리 같은 풍토에서 예. 이게 무슨 뭐 정치적으로 기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예. 그 점에 있어서 김의겸 기자는 그거는 오해다. 그렇죠. 그건 악의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애초 발언을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 예. 자,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나왔던 추측이 독일에서 태블릿 PC를 주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은 검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은 저희 보도 이틀 뒤인 26일에 기자들에게 JTBC가 태블릿 PC를 독일에서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예. 기자 간담회에서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대체 왜 나왔습니까? 그런데요, 이때 당시 특별취재팀의 심수미 기자가 독일로 출장을 간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검찰 관계자가 심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독일에서 구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심 기자는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왜냐하면 워낙 파급력이 큰 자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제 태블릿 PC에 대해서 좀 외부에는 함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근데 검찰에서는 이것을 긍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는지 이렇게 기자 간담회에서 언급을 했고 이 내용들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JTBC가 지켜보니 사실 이렇게 왜곡된 정보가 계속 나갈 경우에는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예. 며칠 후에 입수 장소가 WK 사무실이다. 그리고 어떻게 입수를 하게 됐다라고 충실하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토대로 검찰이 수사를 했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한간에는 졸지에 저의 휴가까지 거론이 되면서 제가 가져왔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던데 예. 뭐 듣기에도 좀 기가 막히긴 합니다만 이거 뭐 저의 또 사생활이기도 하고 그걸 왜 방송에서 제가 지금 얘기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식의 얘기들이 돌고 있긴 합니다. 예. 정윤혜 씨가 줬다는 의혹도 물론 사실이 아닌 것이고요. 그렇죠. 누군가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윤혜 당연히 씨는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왔습니까? 글쎄요. 아마 예. 뭐 고영태 씨 아니면 누군가에게 줬다 하니까 추측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뭐 정윤혜 씨는 접촉을 했다면 취재에 도움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저희 취재팀은 접촉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고영태 씨는 JTBC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을 했는데 예.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제 고영태 씨가요. 국정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찾았다고 했다가 최 씨의 집 관리인이 짐을 버렸다고 가르쳐준 곳에서 찾았다고 변경되더니 여태까지도 다 틀린 얘기입니다. 예, 자신의 회사 책상에 있던 것이라고 와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발언 후에 바로 JTBC가 입수 경위를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커졌던 건데요. 예. 그런데 고 씨가 말했던 이 부분 다 의혹들이었죠. 이 부분은 그저 외부에서 돌고 돌던 얘기지 JTBC가 한 번도 언급했던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JTBC가 말을 바꿨다는 건 사실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인 거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입수 경위를 앞서 말씀하셨지만 10월 24일 한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한 번 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근거 없이 제기되는 추측들을 고 씨가 모아가지고 국정조사장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 얘기는 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추가로 예. 태블릿 PC에서는 수정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태블릿 PC는 수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최 씨가 연설문을 수정하느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예, 그렇죠. 이미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이 태블릿 PC를 보고 나서요. 태블릿 PC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직접 수정이나 또 수정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단 예. 정호성 전 비서관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해서 국정 개입을 한 정황이 검찰로 확인이 됐죠. 그리고 그 부분은 최순실 씨 육성 파일도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 하나는 어제 국정조사에서요. 그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가 컴퓨터가 안 된다고 해서 가봤더니 컴퓨터에 연설문이 있는 것을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태블릿 PC로 사전에 보고 다른 컴퓨터로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그건 겁니다.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니까요. 예. 근데 태블릿 PC 입수 경위는 이미 검찰도 이게 다 그 결론을 낸 사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태블릿 PC는 수사뿐 아니라 향후 재판에서도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입수 경위는 당연히 검찰도 확인을 했어야 될 것이고요. 예, 예. JTBC 취재팀이 설명한 외에도 건물 관리인 조사를 했고 입수 경위를 다 확인을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는 물론 최순실 씨 것이라고 결론을 낸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이 국정조사에서 의혹을 추가로 규명하겠다는 국정조사인데요. 이미 검찰이 핵심 증거로 결론 낸 태블릿 PC, 이 핵심 증거를 흔드는 이런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뭐 아까 그 태블릿 PC의 IP 추적까지 통해서 예. 그 태블릿 PC가 늘 최순실 씨와 붙어 다녔다는 것까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 예. 자, 일부에서는 탄핵 안에는 태블릿 PC 내용이 빠져 있다. 예. 그거 왜 뺐느냐? 예. 그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예. 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는요. 대통령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기밀 유출 혐의, 그러니까 최 씨에게 기밀을 넘겼다는 이 혐의의 핵심적인 증거물입니다. 이 자체가 범죄 사실이 아니라 증거물이 되는 건데요. 예. 그리고 이 기밀 유출 혐의는 박 대통령의 탄핵안에도 이미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그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 이 태블릿 PC 부분이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된 거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가 흔들리면은 당장 내일 있을 탄핵 표결도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안 표결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난데없이 이렇게 사실과 동떨어진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꺼내들고 있는 배경도 이것과 연관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본질을 흐리는 주장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처음이 아닙니다. 예. 바로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때도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이 문건 속에 담긴 내용보다는 그 문건이 어떻게 세계일보로 넘어갔고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냐 이 부분에 초점을 뒀습니다. 검찰도 유출 부분에 수사를 했었고요. 예. 결국 그때 막지 못했던 비선 실세가 이제 다시 터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국정개입 본질보다는 태블릿 PC를 JTBC가 어떻게 입수했느냐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을 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증폭시켜서 본질을 가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그렇게 이런...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지금은 JTBC 보도 이후에 태블릿 PC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국정개입의 증거로서 검찰 수사로 확인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계속된 어제 청문회에서 차은택 씨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동급이고 공동 정권이라 생각했다고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정농단의 민낯을 실감케 하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어제 청문회에선 최순실 씨의 힘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 추진단장은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권력 서열이 거의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럼 거의 최순실 박근혜 공동정부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공동정권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특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측근으로 꼽히는 고영태 씨도 권력 서열에 대한 한간의 주장에 수긍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윤회 문건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예. 그랬을 때 좀 약간 좀 느낌이 좀 동의한다 이런 동의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1위가 최순실이다. 네. 차 전 단장은 최 씨의 인사 개입 행태를 보고 권력을 실감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신이 추천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실제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또 최 씨가 대통령의 행사 방문을 3차례나 미리 귀뜸해줬다면서 극비 사안인 대통령 동선까지 꿰고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JTBC 김상진입니다. 왕 실장으로 불리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차라리 무능함 쪽을 택했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갑자기 착각했다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누리꾼이 찾아낸 동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 비하인드 뉴스에서 자세히 다뤄볼 텐데요. 우선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회 내내 최순실 씨 관련 각종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를 제가 안다면 뭔가 한번 통화라도 하고. 그러나 청문회 12시간여 만인 어젯밤 10시쯤 2007년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 당시 김 전 실장의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최순실 씨를 서면 조사하고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주식 갤러리의 제보로 공개된 동영상을 본 김 전 실장은 급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김 전 실장이 보고받았던 문건에도 최순실 씨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태민 목사의 오녀 최순실. 그런데 이게 착각했다 그랬죠? 맞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어진 추궁에 김 전 실장은 최 씨의 존재를 알지만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거짓과 위선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구속된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은 문학의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각종 이권을 챙겨온 혐의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의혹에 연루된 회사에 대해 정부가 감사에 착수하자 해당 업체가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이스링크 얼음 아래 LED를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빙판 디스플레이입니다. 송성각 씨가 콘텐츠진흥원장이었던 지난해 45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개발업체를 공모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선정된 컨소시엄엔 바로 송 씨가 이사로 있었던 M모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송 씨는 원장으로 온 뒤에도 이 회사로부터 법인카드까지 받아 사용했습니다. 차은택 씨도 이 회사 주소에 또 다른 회사를 하나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뒤늦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회사 측이 전직 직원들에게 재무 상황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엉뚱한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한 뒤 연구비를 줬다고 입을 맞추려 했다는 겁니다. 당하지 말고 기존 분석해서 자료를 넘겨줬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돼. 기억도 안 나고 이런다고 얘기해도 되고. 전직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걸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화가 나네요. 저 어깨가 좀 막 좁아서 입 다물고 이제 있을 거라고 얘네들이 확신을 하는 거죠.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곳곳에서 증거인멸 시도가 진행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뇌물죄 혐의가 들어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면세점 추가 허가입니다.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SK와 롯데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예정에 없던 추가 선정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관세청은 오는 17일 특허 입찰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형 기자입니다. 야3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기업들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시기를 전후해 박근혜 대통령이 출연 기업들의 유리한 조치를 시행했다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특허 신청을 적시했습니다. SK와 롯데가 돈을 낸 대가로 면세점 추가 선정을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두 그룹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관세청도 지난달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일단 입찰을 진행하고 업체의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면 특허를 취소하면 된다며 오는 17일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 결과를 예정대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면세점 업계에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시민단체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시내 면세점과 관련된 뇌물죄 수사가 철저히 진행된 이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업 진행을 중단해달라고 기재부와 관세청에 항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JTBC 이연입니다.
그제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조사 규명청문회, TV 중계로 많이들 보셨죠? 중계 화면 바깥의 청문회 풍경은 어땠을까요? 밀착 카메라가 그 이틀을 담아왔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증인 입장부터 소란스러웠던 국회 최순실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기업 총수가 화장실 가는 모습부터 송경식 정인께서는 화장실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입술에 립밤을 바르는 모습까지 모두 화제가 된 건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아직 1차 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바깥에서는 기업 총수들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남아서 청문회 상황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지켜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부 증인들이 중간에 돌아가면서 낮보다는 많이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회장 수행원들은 기다림에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짜장 먹고 들어왔어. 딱히 뭐 할 게 없잖아. TV 보고 휴대폰을 전화 받고. 밤 11시 청문회가 끝나자 다시 한번 소동이 벌어집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죄송해요. 문제 아니잖아 지금. 청문회가 끝나고도 집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정조사 특위에 들어간 의원과 보좌진입니다. 이 의원실 역시 보시는 것처럼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요. 국정조사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가서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2차 청문회 준비 회의가 한창입니다.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뭐 차원병원이라는 현장에 가서 어떻게 돌아간 것인지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지금 12시에 집에 간 적이 없어서 제가 또 신혼인데. 2차 청문회는 의혹의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네, 2차 청문회에 출석하는 증인과 참고인들이 연달아 국회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기자들의 취재 열기도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시민단체의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빠진 최순실 청문회는 오전 내내 답답하게 흘러갔습니다. 점심 식사로 청문회가 잠시 정회된 상황입니다. 청문회가 진행될 때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별도의 비표가 있어야 청문회장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증인석을 잠시 살펴보시면 아직까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자리가 눈에 띕니다. 청문회 전 과정을 지켜보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직원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직원들도 화가 나는 거지. 그런 거에서 오는 또 상실감, 허무함. 오후에는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뒤늦게 열기가 고조되며 국민적 관심도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 시민들은 TV 앞으로 모여듭니다. 대통령도 좀 꼭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거기에 관련자들은 다 나와 출석을 해야 되고 본인들의 죄를 인정을 해야죠. 국회에 또다시 어둠이 깔린 시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청문회장으로 향하는 핵심 증인 고영태 씨와 마주쳤습니다. 갔더니 밥도 안 팔더라고요. 저 원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저녁 식사를 건너뛰고 제보를 확인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밥을 안 먹었어요. 네. 식사 오늘 굶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결국 제보는 질의와 인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국정조사 청문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광장의 분노와 함성을 국회는 어떻게 담아낼까요?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이곳 국회로 향해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고석승입니다.
오늘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내가 로도스 섬에 갔을 때 그곳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더 높이 뛰었다네. 만약 지금 여기가 로도스라면 나는 누구보다도 더 높이 뛸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솝 우화 중에 한 얘기입니다. 한 청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허풍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허풍을 떠는 그에게 누군가가 던진 한마디는 히크 로도스, 히크 살투스.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그렇습니다. 오늘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상황은 내일도 마찬가지. 주어진 여건을 탓하고 상황을 탓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오래된 우화입니다. 기실광장은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나라 밖 곳곳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있었고 여건이 되지 않아 마음속에 광장을 열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시급을 버는 아르바이트생과 마트 직원들, 식당의 사장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과 택배기사와 승객을 실어 나르는 기사들, 몸이 아픈 환자들까지 모두들 각자의 일상을 살아내야 했기에 그래서 맡겨놓은 대의 정치, 민주주의 하에서 맡겨놓은 시민의 권력, 그러나 그 신성한 권력은 불통과 일방통행이라는 커다란 벽에 가려졌고 그 벽 뒤에서는 한 줌도 안 되는 이른바 비선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밝히고 견제해야 했던 정치권과 언론은 어떤 존재들이었던가? 못 믿어왔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 광장으로 나왔고 대한민국은 또다시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즉 광장과 의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오르는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모두는 각자의 광장에서 불을 켭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도 각종 셈법을 두고 내일 이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분주할 누군가가 있다면 시민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제 탄핵 표결 시간은 18시간 정도, 18시간도 남지 않았죠. 부결시 총사퇴를 카드로 내걸고 배수진을 친 야당과 가결의 키를 쥔 여당이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긴장 속에 국회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미 기자, 앞서 최정혁 기자가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버스터를 진행 중이라고 전한 바 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의원들의 발언 릴레이, 이른바 탄핵 버스터를 잠시 접고 조금 전 같은 자리에서 의원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헌정 질서를 하루빨리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면서 탄핵 가결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민의당도 국회 본청 앞에서 촛불 집회와 비상시국 토론회를 진행했고요.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이 야3당은 모두 오늘 내일 표결 때까지 국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밤 자정을 넘어서는 국회 안팎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다 나와 있다면서요? 네, 이 자리는 아니지만 오늘 야권 대선 주자들은 여의도에 속속 모였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저녁 7시 국회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촛불 집회에 참여해서 이 탄핵은 촛불혁명의 시작이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조금 전 의원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서 이 역사와 국민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탄핵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들도 오늘 밤 국회 안팎에서 진행되는 촛불 집회와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오늘 본회의 이후 공식적인 일정은 없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비박계는 현재 가결을 확신하고 있고
친박계 역시도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내일 3시로 예정된 본회의 이전에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표결 직전까지 이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비박계와 그리고 대통령의 4월 퇴진을 내걸고 비박계를 설득하려는 친박계 간에 어떤 사생결단식의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모두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탄핵일 이후 특히 부결될 경우 그 다음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 부결되면 촛불 민심이 단순히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뿐만 아니라 여야의 모두 책임을 물으면서 이 국회 해산까지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국회 남아있는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탄핵 소추안의 가결, 부결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습니다. 부결이라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그런데 가결이면 우리는 권한 대행이라는 임시체제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탄핵 그 후 오늘 팩트체크는 가결된다면 국정의 틀이 어떻게 바뀌는지, 권한 대행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지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내일 오후 늦게 결론이 나죠? 네, 오후에 표결 들어가고요. 그 뒤에 가결이 되면 소추 의결서라는 게 나옵니다. 국회의장이 이걸 3군데 보내거든요. 네. 정보는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그리고 등본, 복사본이죠. 헌재 소장과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대통령이 이걸 받는 그 순간 권한은 정지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행 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네, 권한 대행,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고스란히 옮겨지는 건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2004년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네. 고건 대행을 한번 보시죠. 고 대행은 그때 경험을 9년 뒤에 책으로 썼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탄핵안 통과 직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별실 서가에 있던 헌법학 개론책부터 집어들었다. 곧 있으면 대통령 권한을 대신할 총리가 헌법학 개론을 왜 찾아봤을까요? 참고할 게 그것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이런 글도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참고할 법전도 규정도 없었다. 상식과 원칙 2가지 기준을 되뇌며 결론을 내렸다. 네, 아무 기준이 없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국 고 대행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역사가 평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에도 그걸 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대행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대행하는 게 아니다 라고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말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강금실 장관은 소극적 대응이 원칙인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다른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도 했습니다. 사실 강 장관이 한 번만 더 그런 언행을 한다면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할 생각이었다. 네. 그런데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할 생각이었던 거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소극이냐 적극이냐 권한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결국 아무 기준이 없고 권한 대행자의 판단에 따라서 그 범위가 정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2년이 지난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까? 네, 헌법 달라지지 않았죠. 네. 법률도 새로운 게 없습니다. 아까 고 대행이 처음 꺼낸 게 헌법책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참고할 게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찾아봤는데요. 책에도 정답은 없었습니다. 학자마다 이렇게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현상 유지에 국한된다는 소극적인 견해가 있었고 현상 유지일 수도 있고 현상 변경일 수도 있다는 좀 더 적극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를 결론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규정도 없고 기준도 없고 학설도 다 다르고 그럼 이번에도 황교안 대행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원수, 헌법기관 구성자, 행정수반,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각각에 따라서 주어진 직무와 권한은 이렇게나 많고 다양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 2번째에 해당하는 헌재 소장의 임명권 혹은 3번째에 해당되는 국무위원회 임명권 같은 인사권을 어디까지 볼 거냐, 또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복권,
개헌 발의권 이런 거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다 의견이 다릅니다. 네. 헌법은 그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대행자의 정치적인 판단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 전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원칙이 그거고 하나하나 봐야지 뭐 다 정해놓을 수는 없는 거죠. 정책 통제를 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다 할 수가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더 눈치를 봐야 한다 이겁니까? 네, 사실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꼭 할 수 있는 거 혹은 대통령이 아니면 절대로 못하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시 상황이나 경제 위기 상황 이런 경우 비상시에 필요한 결단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황 총리는 그동안에도 평시의 업무를 대행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국무회의를 보면요. 저희가 네. 세보니까 올해만 총 53번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15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황교안 총리가 거의 다 했습니다. 네, 저렇게나 많이 했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황교안 대행의 선택인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고건대행이 12년 전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훗날 책에 썼죠. 몸을 낮춘 행보를 선택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은 상당히 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탄핵에 대한 국가적인 또 국민적인 요구가 거셉니다. 네. 권한대행이라는 낯선 자리는 국민에게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주적인 정당성이 약합니다. 정당성이 부족한 대행자의 선택의 기준의 답은 민심에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팩트체크는 가결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상황이 또 완전히 달라지겠죠.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명탐정 주식 갤러리. 예. 자, 주식 갤러리는요, 주식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사이트의 이름입니다. 줄여서 주갤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루 종일 이 주식 갤러리라는 게 인터넷에서 화제에 올랐습니다. 예. 바로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큰 활약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보다 앞서서 이 주식 갤러리가 최근에 한 드라마에도 출연해가지고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예. 그 장면 먼저 보고 가시죠. 예. 이러지 별짓 다 했네 진짜. 아씨. 가뜩이나 한가 맞아서 열받는데 더 열받게 하네. 예. 저희 드라마군요. 예. 예. 근데 여기가 뭐 주식만 빼곤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서요? 예. 이곳의 사용자가 김기춘 전 실장 관련 과거 영상을 야당 측에 제공했다. 박영선 의원한테. 그렇습니다. 예. 그 영상, 바로 이 영상인데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 토론회 당시 바로 앞자리에서 최순실 의혹에 대해서 듣고 있는 이 장면이었습니다. 예. 결국 12시간 내내 최순실에 대해서 모른다고 버티던 김 전 실장이 결국 실토하게 만든 일종의 스모킹건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예. 일반 시민의 제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돼서 증인의 어떤 그 발언을 번복하게 만든 것. 이건 첫 번째 사례라면서요? 지금 뭐 찾아본 결과 사실상 첫 번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새로운 직접 민주주의의 모델이다, 제3의 국조위원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평도 있긴 합니다. 또 최근에 이 주식 갤러리가 정보력을 또 한번 그 자화자찬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받는 태도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예. 그때 그 촬영했던 장소가 어딘지를 이렇게 직접 출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 예. 어쨌든 박영선 의원은요, 오늘 이 주식 갤러리 게시판에다가 본인이 직접 글을 올려가지고 고맙다는 감사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예. 보시면 이제 주식도 대박나시라는 저런 문구도 눈에 띄긴 합니다. 예. 어쨌든 어제 이후에 이 주식 갤러리는 또 한 번 가장 주목받는 사이트가 됐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우병우 전 수석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하는데 이 주갤에서 정말 주식만 빼놓고는 다 잘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부결되면 국회 해산하나.
지금 야3당에서 모두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당론을 확정을 했는데 예. 자, 만약에 진짜로 부결이 돼가지고 단체 사퇴라면 국회가 해산되는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가정이긴 합니다만 좀 따져보죠. 만약 그 의원직을 사퇴하면 실제로 사퇴가 그렇게 되는 건지. 일단 의원직 사직 처리는요, 일반 안건처럼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 하지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의장이 결재를 하면 되는데요. 지금 정기국회가 9일까지이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이 사표를 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 사표 수리를 한다면 새누리당 의원들만 남게 되는데 헌법은 지금 국회가 200인 이상 돼야 구성되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잠깐 헌법 조항을 보시면요. 헌법 41조입니다. 그 정수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했고요. 그 법률은 바로 선거법인데요. 예. 자, 300명으로 한다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다 사퇴하면 새누리당 1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국회가 해산되는 게 아니냐는 분명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보궐선거로도 충분하다는 해석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예. 또 87년 헌법 개정 당시에 국회 해산 조항이 사라졌다는 것도 근거를 대고 있기 때문에 또 어쨌든 간에 이 야권에서 내놓은 의원직 사퇴는 내일 반드시 탄핵을 통과시키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를 열죠.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내 이름은 팔지 마.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입니다. 아, 그런가요? 최근에 나오는 일련의 보도들이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대변인을 통해서 밝혔는데 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Recently, there have been some reports about groups and individuals in the Republic of Korea claiming to speak or act on his behalf in the context of Korean politics. I want to be clear, the Secretary General has nothing to do with any of them, and they cannot claim to speak or act for 예. him.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1월 귀국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 그 탄핵 여부로 조기 대선 가능성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반 총장을 이렇게 포함시켜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일단 뭐 내 이름 넣지 말라는 건가요? 뭔가요? 일단 본인의 이름을 팔지 말라는 건데 최근에 그 국회 주변에서는요. 반기문 대통령 추대 국민 대통합 추진위원회라는 상당히 이름이 긴 정체불명의 단체가 유력 정치인들이 많이 다 참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선전을 했었는데 예. 거기에 거론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절대 그런 일 없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반발 때문에 반 총장이 입장을 내놨다는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국제 이슈에 무관한 국내 정치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걸 놓고도 적절하냐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번 한국 방문 이후로는 무슨 얘기를 하시더라도 다 그냥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번 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JTBC가 사단법인 미디어 미래연구소가 수여하는 미디어 어워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JTBC는 유용성, 신뢰성, 공정성 등 세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고 이를 종합한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JTBC의 썰전도 방송 콘텐츠 교양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상은 언론학자 450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 밤 수도권에서 시작된 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가 내일 새벽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이 개고 나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매우 추워지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며 다 잘 될 거야.